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개인 파산 문의를 주시는 경우에 가끔 이렇게 문의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동산을 갖고 계신 경우에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와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경매 절차가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문의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 파산과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 파산을 고민하시고 신청하시는 경우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도 상담 문의를 주시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개인 파산 신청하는 데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 재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내 채무가 재산보다는 많아야 되겠죠. 파산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정리해도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된다는 요건은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파산 요건은 해당이 되는데 경매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이 경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매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강제 경매는 내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서 소송 판결을 받고 경매를 진행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요. 임의 경매는 별채권자들 대부분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셨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시게 되는데 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개인 파산과 경매 절차도 이 두 가지 종류에 따라서 절차 진행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우리 채무자 회생비 파산에 관한 법률에 보면 파산 선고가 나게 되면 이미 진행되었던 강제 집행 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파산 관제인이 진행되고 있는 강제 경매 절차를 무효화시켜서 다시 관제인이 그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되는데요. 원칙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존에 진행되던 강제 경매 절차를 속행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절차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고 고가로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고 하면 그 절차를 실효시키지 않고 그냥 강제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의 경매 절차 같은 경우는 근저당권자가 별채권자가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강제 경매 절차와 다르게 임의 경매는 절차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진행되던 임의 경매 절차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파산 관제인은 그 별채권자가 배당받는 금액 이외에 일반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액을 파산 관제인이 배당을 받으셔서 이것을 파산 절차를 통해서 일반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시는 거죠. 오늘은 제가 그 파산 선고를 받으신 경우에 이미 진행되던 경매 절차가 어떻게 그 이후에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제 경매 절차와 임의 경매 절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제 경매 절차도 기존의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절차의 신속의 면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부동산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이 경매 절차가 모두 다 종결이 되어야만, 그래서 재산이 정리되고 채권자들의 배당 절차까지 종결이 되어야만 나는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없는 분들이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보다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분들은 면책의 시점이 다른 분들보다, 일반적인 분들보다 더 늦게 날 수 있다. 이것을 감안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파산 선고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